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7월 13일 목요일 증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방송 업로드 시키면서 말미에 이제 오늘 CPI 수치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예상보다 좀 둔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방송을 마감을 했는데요. 진짜로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CPI 수치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상당히 이제 굿뉴스가 나왔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CPI 나오면서 미국장도 이제 상당히 이제 급등세, 뭐 급등세를 보기도 한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우리 시장은 어제 많이 올라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마무리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PPI 이제 생산자 물가도 이제 좀 봐야 되죠. 생산자 물가도 이제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까지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면 이제 뭐 완전 이제 뭐 기분 좋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CPI 발표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있으면 딱 하나예요. 뭐냐면 CPI 발표 전에는 이제 연준의 지금 스탠스나 뭐 연준 의원들 이제 평상시에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최소 2번 이상은 이제 금리 인상이 남았구나 올해. 이렇게 2번, 일단 무조건 2번이고 더 많으면 3번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CPI 수치를 딱 보고 나니까 그 이후에 달라진 거는 이번 7월달 FOMC에서만 인상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된다. 그리고 더 이상의 금리 인상 없다. 그러니까 2번에서 한 번으로 컨센서스가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2번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약간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정도로 이제 컨센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만큼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수치를 뭐 제대로 한번 어떤 수치가 나왔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오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 주가 위치가 바닥권에서 상한가가 나온 게 아니라 뭐 이제 고점 부근이었죠. 고점 부근에서 또다시 상한가가 나오는 모습인데요. 또다시 이제 AI에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이제 이 HBM3, 하이닉스의 HBM3가 이제 엔비디아의 독점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본딩 장비를 이제 100%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HM 관련 장비를 가지고 있다. 이게 부각되면서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오늘 갑자기 부각받을 만한 이야기는 아니고 원래부터 시장이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뻗어 나갔다. 그래서 일단 장비주들 쪽으로 이제 막 매기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 예전에 2차전지 1분기 때 2차전지랑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조정 나올 때 이제 매수를 하고 이렇게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조정이 나온 이후에 이제 또다시 이제 급등이 다시 나오면서 하루 만에 또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그나마 좀 덜 올랐던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들까지도 지금 다 급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냥 반도체 장비나 아니면 그냥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핵심 반도체 장비들, 핵심 장비라고 하면은 이제 한미반도체나 HPSP, 그리고 뭐 이오테크닉스,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PSK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종목도 보면은 지금 다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장비주들 중에서도 핵심 장비주는 지금 또 오늘로 보게 되면 또 접근하기 좀 힘들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일단은 뭐 접근을 하면 하는데 고점에서 사야 되니까 좀 싸게 사면 좋은데 뭐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디자인 하우스 쪽 파운드리 관련해 가지고는 앞단에 있는 디자인 하우스 쪽 가온 칩스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사라고 한 거지 지금은 또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후공정 업체 하면은 이제 뭐 두산 테스나나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인데 이 종목들도 전부 다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 외에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있는데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럼 뭘 사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지금은 딱히 바닥권에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뭐 다들 이제 살려면 신고가인 상태에서 사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니 뭐 딴 거 볼 필요 있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사면 된다. 오늘의 결론은 결국엔 이겁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사시면 됩니다. 재미가 없잖아요. 얘네들 막 급등 나오는데.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지고도 여러분들 안정적으로요. 제가 봤을 때 50% 이상은 수익 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최소 50% 이상씩은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내년쯤에 갔을 때 반도체 가격이 어느 정도 급등 나오고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뭐 더블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싸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신청 010-3886-1564 여기에 문자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제 유튜브 업로드 시키는 거에 있어서는 당장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뭐 들었다가 당장에 빠져나와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가 없죠. 예.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차피 단기적으로 움직인 건 그 당일날 시장 아침에 장출한 다음 모습을 봐야지 확실한 거기 때문에 예. 얘기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신청해 주시면 예. 단기로 이 종목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무조건 단타 종목만 나가는 건 아닙니다. 예. 단기적으로 이 종목 이 자리에서 좀 사두면 며칠 이내에 이제 파동이 나올 것 같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 알려드리니까요. 예, 문자로 알려드리니까 문자 신청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문자가 맨날 나가진 않습니다. 예,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뉴스를 봐야 되겠죠. 예, 오늘 CPI와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6월 물가 3% 상승세가 나왔어요. 3.0이 나왔습니다. 예, 17개월 내 최저치가 나왔다. 예. 근원 물가도 4.8% 예상치를 하회를 했다. 예,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0.25포인트 인상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요 부분이죠. 예. 6월 CPI가 3.0이 나왔고요. 예, 이게 예상치가 3.1이었어요. 예상치보다 0.1% 예, 덜 나왔다. 그리고 목표 수치에 이제 거의 근접해 가고 있죠. 이제 목표 CPI가 2%이기 때문에 이제 1% 정도 더 떨어지면 목표치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딱히 지금 그렇게 급하게 긴축 기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더 우려가 됐던 게 뭐냐면 근원 CPI는 잘 내려오지 않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근원 CPI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 전년 대비 4.8% 상승. 예. 그래서 전월이 5.3% 나왔거든요. 예, 0.5%나 또 추가로 둔화됐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시장 예상치가 5.0%였습니다. 예, 근데 4.8%, 4%대로 내려왔다라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근원 CPI도 좀 이제 속도가 붙으면 좀 빠르게 내려오게 되면 시장은 더 안정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예, 현재 시장에서는 예, 연준에서 7월 FMC에서 0.25포인트를 올리고 예, 거의 이게 그거는 확실시 된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한 번 더 올린다라고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이제 잡혀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예, 올리지 않고 이 수준에서 계속 장기간 예,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이제 PPI 수치만 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생산자 물가는 어떻게 나왔느냐. 예, 근데 마찬가지로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 PPI도 예상치보다 좀 덜 나오면서 예, 더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에 이제 안도감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주가를 한번 볼게요. 이거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한미반도체. 예. 한미반도체가 이제 고점에서 이제 한 번에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인데요. 예. 아니 무슨 뭐 한미반도체 오전부터 그냥 깍 치고 계속 꾸준히 올리더니 예. 결국에는 이제 12시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한가 갔고요. 한번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1시에. 예. 그리고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 야, 한미반도체가 이렇게까지 예, 급등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이제 예, 확실한 거죠. 뭐 이제 뭐 이미 이전부터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 부분, 그 일맥상통합니다. 1분기 때는 2차 전지를 계속 이제 수급이 쏠리면서 2차 전지가 이제 주도 섹터로서 예, 시장을 이제 주도를 했다면 예, 이제 2분기 때는 반도체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이 3분기 때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어쨌든 관심을 가져야 되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좀 조정 나오면 매수를 해야 된다. 그 전에 이제 업로드 시켰던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리고 HP, SP도 예, 고점에서 사지 말고 좀 조정 나오면 사라. 예. 그래서 25,000원 정도 선에서 내려오면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조정이 나왔었고 다시 또 전고점까지 한 방에 치고 올리는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꾸준히 계속 그냥 예, 신고가 행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긴 나왔어요. 예, 제가 말했듯이 조정 기다렸다 매수해라라고 해서 뭐 일부 분들은 어떤 분들은 사셨을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은 조정을 기다렸다가 또 못 사고 놓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코멘트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파운더리 쪽 관련해 가지고는 가온칩스 예,
가온칩스가 오늘 또 급등이 나와버렸죠. 일단 이거는 또 못 사신 분들은 뭐 일단은 이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째려보고 계셨는데 못 사고 올라갔던 분들은 또 이날도 기회가 있긴 있었어요. 이거 10%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10% 하락했는데 이때는 또 잡을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왔었죠. 근데 그냥 한 번에 다시 회복하면서 또 신고가 행진을 해버리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좀 그렇고 두산 테스나도 마찬가지. 그냥 한 번에 신고가 조정이 나오고 그냥 바로 그냥 올릴 때는 너무 빠른 속도로 올리죠. 하나마이크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들 일단은 주가가 올라간 상태인데요. 여기서 근데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긴 봅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뭐냐면 최대한 싸게 사자라는 부분이에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최대한 싸게 사자. 물론 뭐 이 종목이 여기서 샀는데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아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고점에 샀는데 3만원에 샀는데 그냥 상한가 먹으면 그냥 당장에 기분 좋죠. 근데 이왕이면 어차피 갈 종목이긴 하지만 25,000원에 사면 더 좋을 거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또 시장이란 게 내가 고점에 들어왔는데 그때가 고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완전히 고점 매수가 된 상황에서는 손절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어디서 손절을 할 거야?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손절해야지, 마이너스 10%에서 손절했는데 그 다음부터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또 반등 나오겠지 라고 또 기다리다가 그때부터 고점 나와서 쭈쭈 주주주주 또 6개월 동안 밀려 내려오면 그냥 바로 뭐 50% 이상 60% 70% 마이너스가 찍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점에 매수할 때는 항상 흐름을 보고 조정이 나올 때 그 조정의 폭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눌림목으로 봐야 될지. 그래서 눌림목일 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지금 살 수 있는 부분이었던 그 가온칩스,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까지도 지금 또 신고가 행진이 나오는 상황이면 그 다음에 당장에 이제 봐야 될 건 결국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다. 아까 이제 인트로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그냥 7만원 아래 내려오면 베스트 상황인데요. 그냥 지금 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형주, 삼성전자 만약에 30% 오를 때는 중소형주는 그 밑에 이제 뭐 장비주라던가 뭐 핵심 벤더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0% 200%도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 얘기는 맞지만 대신에 삼성전자는 많이 살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비중을 실어서 살 수 있다. 그리고 확실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삼성전자는 좀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삼성전자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보시면은 어차피 삼성전자로 단타 치는 사람은 없고 매수해서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55,000원에서 55,000원에서 지금 7만원대까지 올라오는데 1, 2, 3, 4, 5,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동안에 그래도 50% 오른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재미없는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올라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50% 올라간 거고요. 디램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 100%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5만원에서 이제 10만원 갔죠. 10만원 갔을 때 1, 2, 3, 4, 5, 6, 7 7개월 만에 100%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삼성전자도 어차피 길게 들고 가긴 해야 됩니다만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재미없진 않을 거다, 수익률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당장에 하이닉스가 이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 세 업체 중에서 지금 한익이 가장 모멘텀이 좋긴 해요. 여러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정도 올라가는 동안에 하이닉스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뭐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H100에 HBM3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HBM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디램을 이렇게 스택으로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성능을 상당히 높인 거죠. 예, 근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HBM3 자체가 없고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투자해가지고 조금 늦어요. 예, 나오긴 나오는데 HBM3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좀 시기가 늦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하이닉스가 혼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100% 엔비디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하이닉스가 지금 당장에는 가장 큰 수혜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뭐 사파이어 래피즈가 인텔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서버용 CPU죠. 예, CPU 사파이어 래피즈가 본격적으로 생산에 나선다고 하니까 이제 DDR5가 드디어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는데 서버용 DDR5.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수율이 가장 높게 나와요.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 수율이 이미 90%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고용량, 지금까지 DDR5 고용량 128기가인데 128기가도 지금 현재 혼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지금 제품이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초기 시장을 독식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장에는 하이닉스가 모멘텀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도 이렇게 좀 조정받으면 매수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10만원 11만원 아래로 내려오면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내려왔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뭐 11만원 아래로 또 내려와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지금 장비주도 움직이는 거 보면. 예. 그래서 그냥 지금 사놓고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분할로 한 3-4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예. 일단 떨어져 주면 좋죠. 매수를 1차 매수한 다음에 떨어지면 밑에서 더 사고. 그래서 최대한 단가는 어쨌든 어떤 종목이든 싸게 사는 게 비지떡입니다. 싸게 사는 게 가장 좋다. 예.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예, 지금 당장 하이닉스가 모멘텀이 있지만, 근데 삼성전자가 좀 이제 제품이 늦게 출시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 이전에도. 예, 새로운 뭐 디램이나 새로운 이제 낸드 플래시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삼성전자는 대신에 조금 늦는 대신에 가장 고사양의 이제 그 제품을 내놓습니다. 예, 항상 고사양의 메모리를 내놨거든요.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당장엔 이기고 있지만, 그렇다고 야 삼성을 팔고 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 분명히 삼성은 좀 이제 지금 당장은 하이닉스가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하고 먼저 돈을 많이 벌 거지만, 삼성이 나오게 되면 결국엔 또다시 수요가 삼성 쪽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게 이제 삼성전자를 팔아야 될 이유까지는 되지 않는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물론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IT 반도체 쪽 종목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도 또 새롭게 찾아야 되지만, 어찌 됐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아직 본격적으로 오른 게 아니다. 예. 이게 이제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키포인트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두 개에서 좋고, 일단은 뭐 고액 투자자분들일수록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은 포트에 꼭 담아서 가야 된다. 한 번에 사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에 사기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2-3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셔도 좋고, 일단은 떨어진다고 손절할 종목이 아니라 떨어지면 계속 주워 담아야죠. 어떻게든 단가를 낮춰서 사는 게 이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CPI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금리 긴축에 대한 우려감도 어느 정도 좀 희석이 됐고요. 이제 PPI까지 잘 나오게 되면 시장은 또 추가적으로 더 긍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PPI 수치가 잘 나오기를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어쨌든 2차 전지 이후에 반도체가 이제 주도 섹터로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은 모습인데요. 장비주, 그리고 이제 핵심 뭐 PCB 업체들도 핵심 업체들이 이게 되겠죠. 이스페타시스 같은 거. 근데 이제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자기 밸류보다 더 오버슈팅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뭐 장비주, 디자인 하우스,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 막 관련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는 다 신고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들도 또다시 조정이 나오면 어쨌든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 그런 종목들 다시 봐야 됩니다. 무조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오늘 시점,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장 좋아 보인다. 매수하기에는.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두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안 파셔도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료 문자 신청은 010-3886-1564 여기로 이제 문자 신청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번호가 등록돼서요. 장중에 좋아 보이는 종목 있으면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 뭐 기분 좋게 여러분들
기분 좋게 기분 좋은 저녁 되시고 내일도 또 화이팅해서 내일도 시장이 오늘처럼 추가로 올라가는 이런 좀 긍정적인 흐름을 기도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바이.